김호중, 도대체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비난 여론 속에 방송 프로그램 출연 장면이 모조리 삭제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거 김호중이 등장했었던 웬만한 방송 프로그램의 모든 방송사는요, 김호중 자체를 아예 삭제 조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은 김호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이 처사가 상당히 아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많은 법조계의 인물들이 김호중의 징역형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많은 혐의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김호중 본인이 선임한 이 변호사의 역량이 엄청났다라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음주운전을 한 모든 피의자들은 그 조남관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홍보 효과마저 입증시킬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번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호중 본인의 낚시하고 있는 장면에서 보이는 요 손목에 감긴 시계 보이십니까? 이미 이 당시 때도 김호중은요, 롤렉스라고 하는 굉장한 명품 브랜드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호중에 대한 과거를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남달랐어요. 예전에는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불러 생계가 힘들 만큼 돈을 못 받은 적도 있다. 공연에 초대되어서 가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언젠가는 주겠지라고 하던 것이 1,000만 원이 되었고 자신의 생계가 힘들 만큼 돈을 못 받은 적이 많았다. 몇 년간 결혼식 축가도 부르고 동창회, 운동회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악가로서 파바로티를 따라한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스타킹부터 시작하여서 성악가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어느덧 본인은 대중들에게 잊혀졌고 결혼식 축가를 부르기에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계가 어려울 만큼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사실 미스터트롯이 대박을 치게 되면서 김호중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결혼식에서 노래를 불러 생계를 이어나갈 만큼 힘들었다라고 말한 것이 2020년 불과 4년 전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쯤에 미스터트롯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김호중의 손목에는 이렇게 롤렉스라고 하는 명품 시계가 감기기 시작했고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를 낸 차량을 봐도 벤틀리라고 하는 무려 3억 원이 훌쩍 넘는 SUV와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에서 지내고 있으며 콘서트 한 번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글쎄요, 안 걸린 건지 안 한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찌됐든 예전에는 없던 시절에 음주운전이라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벌고 나서 심지어 여자를 불러 앉히고 마시는 그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고 각종 증거를 은닉해버리고만 이 김호중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자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칼럼이 올라왔어요. 그런 김호중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덤 시대에 죄와 벌이 있다라고 해요. 도스토옙스키의 이 명작 죄와 벌이라는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죄와 벌이라는 오랜 공식이 최근 들어 와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광적인 팬덤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가짜뉴스 등에 의해 진실이 사라진 사회로 변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호중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낸 뒤 도주를 하였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회적 비판을 무시한 채 공연을 강행했기 때문이지만 열성적인 팬들은 그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구속된 뒤에도 세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천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며 죄인이 아닌 성자로 거듭날 기회를 줘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김호중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김호중 팬들의 항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 검찰 독재를 부르는 당선인, 이런 얘기를 예로 들면서 이번 김호중 사태 역시 이런 무지성에 가까운 광적인 팬덤 지지는요,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논의를 해 나아가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다 라는 얘기를 이 명예 교수님이 칼럼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과거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절을 돌이켜 본다면 술을 마시고 그렇게 운전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음료수만 마셨다. 굉장히 뻔뻔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술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마셨다라는 증거를 경찰이 제시를 했고,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김호중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셔놓고서는 그 다음날 콘서트를 간 겁니다. 이 공연 후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김호중의 노래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라는 분들도 많지만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생각보다 고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어찌 목 상태를 잘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 목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역 가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공연 티켓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엄청나게 비싼 티켓으로 한 번 공연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면서 어떻게 그 돈을 내고 온 팬들 그리고 이 관중들을 위해 목 관리를 제대로 못할지언정 술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빗발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고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김호중이요, 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서 서울구치소가 더욱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최근 식단이 공개가 되면서 웬만한 사람들, 군인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다, 너무나 속상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호중 본인은요, 유치장에서 보인 행동이 정말 심각했었다라는 기사도 올라왔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이 당시 유치장 독방에서 수감 중이었던 김호중은요, 조사를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김호중의 태도에 대하여 유치장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수면도 할 수 있는데 잠만 잔다라는 건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닌가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열흘 이내에 검찰에 송치가 되니까 그동안만 여기에서 그냥 대충 지내자라는 생각인 것 같다. 검찰에 가게 되면 변호사가 대응할 것 아닌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경찰서 식당에서도 상당히 먹을만 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현재 김호중 본인은 이제 구치소로 가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도 식단이 공개가 되면서 와, 말도 안 되게 식단이 좋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구치소로 향하던 당시에 영상을 제가 또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보면 김호중의 이 자포자기했던 표정이요, 호송버스에서 잡힌 사진 한 장으로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포기했나 보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본인 이렇게 구치소에서 내려서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치금 어떻게 줘요? 카페 가입을 할 줄 몰라서 어떻게 줄지 몰라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의 영치금을 넣는 팬들이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도 이 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김호중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영치금을 넣는다라는 건 대중들에게 있어서 계속하여 김호중에 대한 비판을 양상시키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팬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에서는 사실 영치금을 넣는다거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라던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의 가수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 몇몇 극성 팬들이 김호중에게 영치금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걸 주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호중의 이 구치소 생활은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 이재용, 이 현재 회장이죠. 삼성 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운동을 즐겨 했었다라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요. 무려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석방되기까지 약 207일 동안 성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인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이 있는 현재 독방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당시 때 이재용은 하루에 스쿼트를 수백 개씩 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출소할 때 얼굴이 홀쭉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지금 김호중에게 영치금을 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김호중의 대다수의 팬덤들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김호중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재용 회장이 운동을 하며 보냈던 시절처럼 구치소에서 잠만 자던지 운동을 하던지 다양한 독방에서의 개인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하여 명백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김호중에게는 이 구치소 생활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김호중의 팬덤들도 또 김호중 본인들도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정말 생계가 힘들었을 만큼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대중들의 관심과 팬덤의 사랑 그리고 노래에 대한 열정을 떠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을 빠르게 읽어보면 좀 지난 일이지만 마지막 공연장에서 음주뺑소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호중을 보고 일부 팬들은 오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호중 본인은 그냥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리라 라는 노래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일부 팬은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을 보고 우리 별님 김호중을 시기한 음모라고도 생각한다. 이른바 광팬은 집단화되면 이렇게 비이성적이기가 쉽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0억 기부 알고 보니 75억 원의 복지기관으로 보내진 앨범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었죠. 자, 김호중 본인이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는 승리하리라 마치 종교 부흥회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탄압, 박해를 받는 선각자나 지도자라도 된다는 건가? 십자가라도 메고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는 건가? 그는 공연 직후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자 선동임을 알면서도 승리하리라 이렇게 외친 가치착란이 어떻게 가능할까? 비단 김호중 광팬뿐이겠느냐? 무조건 감사하고 숭배하고 불리하거나 안 좋은 얘기는 눈을 감는 광팬, 즉 바가 도처에 많으니 김호중의 광팬을 꾸짖는 게 공평하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마치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어떻습니까? 보라색으로 맞춰입고 오열했다라는 김호중의 광팬들 보라색 조끼를 벗게 되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칼럼은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님이 직접 작성한 칼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전체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행태들과도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빗대어 말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조건적인 감싸는 이런 모습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박 이메일과 댓글들
끊임없이 저와 같은 유튜버들에게 달리고 있을 텐데요.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이번 김호중 사태에 살짝 손을 떼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만이 좀 유독 엄청난 정의감에 휩싸여서 한다라고 하기엔 유튜버로서 민망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이 주식 불법 취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주말을 이틀 제외한다면 5일조차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김호중 사태의 검찰 수사가 확정이 나야 이 정의구현이 되던지 말던지 어떤 결과를 우리 대중들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방송가의 손절은요, 막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MBC와 KBS로 치닫던 김호중 손절은요, 지상파 3사 모두에서 아웃 처리가 되면서 미우새 출연분도 결국 통편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김호중을 손절하고 마는 것이죠. 사실상 지상파 3사에서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김호중에 대한 흔적이 모두 삭제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MBC에 이어 SBS도 결국 예능 방송에 등장했던 미우새 378회, 383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웨이브에 올라와 있던 이 영상조차 삭제 조치가 완료된 것이죠. 사실 이 방송부는요, 김호중이 무려 4년 전에 출연했었던 방송편인데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이 4회차 이상 넘어가는 서비스까지 모조리 중지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등장했던 김호중의 모습이 지금 많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발목 상태가 나왔었던 그 방송편이라 상당히 의아하기도 합니다. 뭐 건강 적신호, 당장 수술해야 한다, 이런 어그로성 기사와 함께 김호중의 일상생활이 쭉 보여줬어요. 구두 신고 2-3시간 공연을 하면 얼음찜질을 해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현재 발목 상태가 최악이다. 근데 사실 이 당시 때 김호중의 체중은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몸무게를 재기 위해 일어난 김호중은요, 1g이라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서 몸무게를 확인했지만 한숨을 쉬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에게 공감을 안겼다고 합니다. 식사 후 사우나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 등 친근한 매력도 보여줬는데, 이 자취 라이프에서 공개됐었던 김호중의 엑스레이와 MRI 모습은요, 놀라움을 안겼다라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발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온 김호중은 어릴 적 운동하다가 발목을 다친 일을 이야기했었죠. 구두를 신고 2-3시간 공연을 하면 얼음찜질을 해도 붓기가 안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발목이 자라난 인대와 뼈가 자라 튀어나와 심각하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김호중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각했다면 수술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호중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라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호중 본인이 사실 굉장히 이 축구 매니아이기도 하고, 이 뭉쳐야 찬다에서도 당시에 등장을 해서 굉장한 활약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모습을 떠올려 본 분들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 저 때는 축구를 하면서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활약을 했었던 김호중이기도 한데, 거기에 최근 공연까지도, 뭐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당연하고 오히려 클래식 공연은 어떻게든 이어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이제와 경찰 조사를 끝내고 나서 검찰 조사에 응할 때는 발목을 막 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의아함을 느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김호중 본인의 이 발목 상태, 최악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알았지만 분명히 경찰 조사를 할 때 당시에는 멀쩡하게 걸어가던 그의 발목이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는 저는 모습을 보였죠. 일각에서는 CCTV에 잡혔던 김호중의 이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비틀거리는 모습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자기 발목을 저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김호중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바닥을 찍기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시에 보면 김호중이 후배에게 말대꾸를 했다고 무려 30분 동안이나 이렇게 주먹을 휘둘렀었던 이 사태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김호중 극성 팬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으면 그 채널의 유튜버는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물론 이건 일종의 퍼포먼스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김호중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는 경북 예고 후배의 인터뷰에 소속사는요 전면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라던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김호중은요 음주운전 처벌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었던 도피 행각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형사처벌을 징역형을 받을 지경인데 과거 학창시절에 저런 문제점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상파 3사에서만 통편집되는 손절이 아니라 앞으로도 복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 이렇게 바라봐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창시절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알다시피 최근 있었던 소속사에 대한 주식 관련 불법 행위들 다 고소 조치가 됐지만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하루도 되지 않아 빠르게 대처했었던 생각 엔터테인먼트 입장을 보면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급기야 도장 찍으라고 강요당했다. SBS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 대표 그리고 정찬우에게 고소가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들을 고소한 김 씨는요. 이광득 대표로부터 주식 명의 신탁이 해제됐다. 그러니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소를 한 김 씨는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불법 변경에 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주주 명부조차 조작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소송 사기다. 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였죠. 글쎄요,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도장을 강요받았다. 사실 이번 김호중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 건 제가 여러 번 강요했었던 끝없는 조작과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김호중을 비롯한 3인방 모두가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 관련해서도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받았다? 정말 까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본인은요, 사실 노래의 진심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미 2년 전에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바로티라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았는데 본인은 행복한 가수로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종 병역 비리에도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마쳤습니다.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달 장애인의 생활과 안전을 케어하는 일을 해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뿌듯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던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각종 가중처벌받을 만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장애인분들이 내게 손을 내밀어 줬다. 별별 감정을 다 느껴봤는데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진심으로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이다. 이 진심을 요번 음주운전 때 조금이라도 발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 때 12만 명을 돌파했던 김호중의 팬클럽 숫자는요, 현재 15만 명을 돌파했죠. 아리스 팬분들에게 감사하며 노래가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곡이 새롭게 나온 것을 보며 복무 기간 중 무대가 가장 그리웠다라고 했어요. 무대를 직접 보니 이제야 제자리에 왔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그 무대를 다시 설 수 어려워질 만큼 사태를 최악으로 끌고 나간 건 김호중 본인의 거짓말들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루마 씨와 연락이 다 피아노 선율과 함께 내 목소리도 들려드릴 수 있다. 그러며 사실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최고인 것 같다. 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노래 잘한다는 말보단 이 가수를 떠올렸을 때, 아, 이 가수 덕분에 행복했었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김호중을 떠올리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각종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었던 구속 수사를 받은 가수로서밖에 기억에 남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씁쓸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번 음주뺑소니 구속 혐의로 19일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죠. 벌써 시간이 흘러 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법조계의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 뭐 일각에서는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징역형이 3년형이 아니라 최대 15년형이니까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아예 그냥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 참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JTBC 뉴스룸에서는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만약 합의를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라는 게 중요한 대목이겠죠. 소속사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범인 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지면서 특정범죄 가중법,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가중처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중처벌되는 항목만 실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져봐도 음주운전을 빼고 봤을 때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김호중 사태의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범인 도피 교사 행위,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고 심지어 사고를 낸 뒤에 뺑소니를 해버렸다. 인명 피해를 주고서 뺑소니를 했다는 거잖아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김호중 사태가 최악의 사태로 불리우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겨져 있는 19일까지의 이 수사, 사실 이틀을 빼고 보면은 7일도 아니고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5일 안에 김호중에게 자백을 받던, 핸드폰 비밀번호를 넘겨봤던, 명확한 추가 증거를 찾던 아마 검찰 측에선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 사태와는 다르게 동료 트로트 가수들은요, 너도 나도 기부 행렬을 보이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수 김호중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트로트계 전체에 잡음을 일으켰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때문에 트로트계 자체의 가수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현진우 씨 사태까지 함께 터지게 되면서 이 트로트계에 대한 인식이 다시 좀 안 좋아지는 건가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가수들이 하나같이 지금 기부를 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사회에 기감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호중 사태가 이 트로트 업계에서도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은 피해를 선사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특히 가요계 내에서도 트로트계는 좁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다리 건너 알아다 보면 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김호중이 결국 남긴 것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국민적 관심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할 법발 그의 사법 방해 행위와 범죄 경위에 쏠려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김호중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최대 주주의 파산이라는 데에 있다. 그의 소속사는 향후 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임직원 전원 사퇴, 대표 교체, 사실상 폐업 중이라고 전할 수 있겠다. 김호중과 이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던 수많은 배우들, 계약을 해지하고 각자 도생하는 스타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를 보필하기 위해 땀 흘렸던 직원,
공연 스태프들의 밥벌이마저 막막해지고 말았다. 일터가 없어진 가장과 가족의 삶은 처참해진다. 김호중 팬들에게는 우상의 추락이 안타까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할 그들의 삶이 아른거린다.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 라고 입을 닫을 것이 아니라 삶이 일그러질 흔히 말해 을들에게도 진정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신도 무대 주변을 맴돌던 을이 아니었던가. 김호중의 사법방해 드라마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있다.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지시한 소속사의 대표,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자수한 매니저까지. 결국 이런 본부장들과 3인방은 구속되고 말았죠. 김호중을 살리기 위해, 회사 생존을 위해 나름 선택을 했지만 자신의 삶과 가족 걱정에 몸부림쳤을 것이고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는 결국 범죄자를 도운 피의자라는 남루한 팩트뿐이다. 유사한 고민을 했지만 다른 선택을 한 매니저도 있었다. 22세 사회초년생인 그는 수차례 김호중이 전화하여 허위자수를 종용했음에도 겁이 난다며 거절했다. 김호중의 부탁을 어렵사리 뿌리쳤던 매니저의 고민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쫓겨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배신자 소리는 듣지 않을까?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내면에서 우러나온 두려움에 굴복했다.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썼을 때 닥쳐올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정상적인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에게는요, 3차례 회상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이후 정중하게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처벌받았으면 될 일이죠. 아직도 이 택시 운전사분에 대한 이야기는 소속사를 통해서도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처리하지 않아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았고 결국 2년 정도 자숙하고 여느 연예인처럼 슬그머니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 매니저가 거절할 때 멈췄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엑셀을 더 밟게 되고 말았죠. 팬과의 약속을 앞세우며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호중의 막장 드라마는요, 어느 대목에는 우리의 모습도 어른거린다고 얘기해요.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죠. 벼랑 끝에 매달려 손을 놓아야 할 정도로 절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려다 꼼수를 쓰면 실패하게 되고요. 김호중의 일깨워준 교훈이라는 건 상식과 양심이 새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할 짓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죠.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김호중 사태를 울고 먹을 거냐, 괴롭히냐. 이제는 준법 정신에 의거하여 공익성을 위해 입을 여는 저에게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김호중 옆에는요, 함께 구속조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바로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누구냐? 바로 김호중의 친척형인 이광득 대표겠죠. 자, 이 이광득 대표 사실 검색해 보면요, 굉장히 빛이 발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과연 이광득 대표에게 과연 누가 투자를 하고 그에게 손을 벌리고 함께 사업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설사 벌금형에 처해질지언정 범죄는 범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 김호중 본인이 이렇게 컬트쇼에도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컬트쇼의 정찬우 씨가 이번 이광득 대표와 더불어서 소속사에서 아시다시피 주식 관련 불법 사기 혐의로 고소 조치가 됐잖아요.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때 등장했던 김호중은요, 친척형이 바로 코미디언 이광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미디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광득 대표와 김호중의 친분이 심상치 않아요. 코미디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라고 질문하자 친척형이 KBS 공채 코미디언
이광득이다. 형과 어릴 때 서울에서 한 집에 같이 산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광득 대표 역시 과거 사실 많은 방송에서 김호중 본인이 이광득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소속사의 대표로서 더욱더 큰 목표를 세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을 때도 이 조세호 형님은 내가 20살 때 봤다면서 친척 형이 SBS 공채 개그맨 이광득이라 그때 뵙다. 세호 형님이 스타가 됐다 보니 옆에서 뿌듯했었다. 라고 당시의 말을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김호중 본인만이 아니라 이광득 대표는요. 이 대외적인 행사를 함께 했을 정도로 친척지간의 우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부 물품 전달식에서도 함께 참석했었던 이광득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실 이광득 대표가 뭐 배우부터 가수, 개그맨들까지 뭐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인터뷰에 등장을 했을 때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운영 중이다 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속사에 자신의 친척이었던 김호중을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검찰 수사는요, 이 징역형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차피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요번 소속사 대표와 정찬우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들이 또 주식 혐의로 고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이 3명 중에 1명의 입을 열기 위한 물밑 작업이 검찰 조사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함께 공범이 있으면 누군가의 자백을 받아내는 순간 이것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이 세 사람 끈끈이 뭉쳐져 있지만 친척 관계인 이광득 씨가 김호중에 대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을 발설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광득 대표 역시 평소 김호중을 동생으로서 소속 가수로서 무척이나 아낀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었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 두 사람보다 나머지 한 명,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입을 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의 우애가 깊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로의 의리를 지켜주고 또 나중에 차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그냥 명명백백하게 모든 걸 진술하고 모든 처벌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팬들을 규합하여 복귀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멀리 돌아가고 있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배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혹만을 키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세 사람의 검사 결과가 아마 19일을 기점으로 하여 어느 정도 공식 발표가 차차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루하고 말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행각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 법적 조치까지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 불법 취득 관련된 이야기인데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왜 김호중이 관계가 없냐라고 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호중 본인이 이 주식 불법 취득과 부당이익 편취에 연루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사촌형이 이곳에서 대표직으로 있었고 함께 불법 취득과 부당이익 편취 의혹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사태도 김호중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인 것 마냥 물심양면 뛰어다닌 것이 바로 이광득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광득 씨가 알고 보니까 김호중과 사촌은 아니죠. 뭐 6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가 세운 소속사의 1등 공신이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가수가 김호중 본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소속사에서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인 만큼 만약 회사 주식을 불법 취득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호중 본인이 의도해서 저지른 일들이 아니라고 할지라 말이죠. 근데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히려 나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김호중 씨뿐만이 아니라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신들의 고소한 그 개그맨에 대하여 마치 회사가 주식 양도, 양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법률 구조와 절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다.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명예훼손